두 분은 그대로 그냥 계시면 되겠습니다. 박 목사님도 그냥 계셔서 같이 이제 우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강의 우리 박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박임휘 목사님 귀한 강의 참 감사한데 우리 박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디스커션을 할 텐데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호명하는 우리 연사님들 이제 앞으로 올라오셔서 순번대로 쭉 앉아주시고 5분씩 발표하고 그리고 20분 토의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청중들에게 다시 돌려서 질문을 받는 그런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박임휘 목사님 이쪽에 와 앉아주시고 두 번째 앉아주시고 박임휘 목사님 왜냐하면 박임휘 목사님 너무 강의가 좋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하고 얘기된 거 아닌데 1.5세 대표로 좀 앉아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이게 이제 눈치입니다. 그죠? 죄송합니다. sorry about that. 우리 김영대 목사님 세 번째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의자 하나만 더 준비해 주세요. 여기 의자 하나만. 김영대 목사님 저쪽에 세 번째 앉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상명 박사님 네 번째 앉으시고 이석부 목사님 그리고 김영주 박사님. 의자 하나만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좌영진 목사님 죄송하지만 의자 하나만 저쪽에 의자 하나가 좀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자 조금 당기겠습니다. 제가 여기 앉고요. 시간 하나 되겠습니까? 되겠네요. 제가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오늘 이철 박사님이 개인적인 교회의 사정으로 오지 못해서 제가 사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프레젠터 우리 발제자 여러분들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박임 목사님하고 우리 아까 우리 박영배 목사님을 소개를 했으니까 그다음에 생략하고요. 이상명 박사님, 김영대 목사님 남가주 한인회 회장이시고 현재 이거 공동 주최자로 계신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김영대 목사님. 그리고 이상명 박사님 미주 장로의 신학대학교 총장 계시고 신약학으로 PhD 받으십니다.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이석부 목사님 세리토스 알테시아 연합감리교회 그리고 디민을 받으셨는데요. 현세대 대표자로 오셨습니다. 이석부 목사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영수 박사님 한국장로신학대학교 학술연구교수고 기독교육 전공자 EDD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자 오상철 목사 인사드립니다. 우리 프레젠터들의 양력은 유인물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생략하고 이제 우리 박유민 목사님 한 1, 2분 그리고 박영배 목사님 1, 2분 먼저 시작해서 나머지 5분에 대해서는 우리 5분씩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 목사님부터 1, 2분 아까 하셨기 때문에 조금만 코멘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5분을 주는 줄 알았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부잣집이 있었는데 젊은이들을 초청해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풀장에 악어들이 우글거리고 있었어요. 그 부잣집 주인이 하는 말이 이 풀장에서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헤엄쳐서 건너가는 청년에게는 용감한 청년에게는 자기 딸을 주겠다고. 그랬더니 정말 한 젊은 친구가 탁 뛰어들어서 막 그 헤엄을 쳐서 끝까지 갔어요. 나오면서 하는 말이 어느 놈이 날 떠밀었느냐 그랬더래요. 본인의 용기로 나간 게 아니고 누가 떠밀어서 억지로 말하자면 헤엄쳤죠. 우리 2세들은 1세들과 다르게 어떤 의미에서 코리안 아메리칸 이 문화 현장에 본인의 의사로 온 게 아니에요. 누가 떠밀어서 부모 따라서 이 현장에 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 1세와 좀 다른 점이 있는데 그러나 이분들에게는 훌륭한 교육이 있고 또 이중 언어 문화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고 또 민주적 교육과 훈련을 잘 받았다는 점, 또 합리적인 사고와 팀워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1세보다 강점이 있어요. 특별히 국제 무대에서 우리 박영배 목사님도 말했지만 국제 무대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굉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2세 중에도 한국 문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미국 사람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저는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어떤 그 모임에서 그런 말했어요. Those who speak three language we call trilingual. Those who speak two language we call bilingual. And those who speak only one language we call American. 예, 한 가지 말밖에 못하는 사람은 우리가 아메리칸이라고 부르는데 한 가지 언어 문화만 익힌다면은 뭔가 불행하지 않을까? 뭔가 정말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그 장점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갑자기 시켜 죄송합니다. 그냥 짧게 요약해지. 우리가 이번에 주제가 우리 개척 세대와 함께하는 차세대 목회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1.5세가 앞에 계시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요즘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저는 이 미국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가 너무 귀하고요. 특별히 제가 2세 동역자들을 보면서 정말 네트워크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좋은 멘토링이나 네트워크가 우리 한인 이민 사회에 좀 되어서 함께 할 수 있는 2세들이 지금 교회를 떠났다가 제가 한 가지 신뢰를 말씀드리면 최근에 저희 교회가 한글 학교를 하지 않다가 시작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 2세들은 자기네들은 한국말을 못해도 자기 자녀들에게는 한국말을 가르치고 싶어 한다는 것이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한국 학교를 찾고 있는데 전형적인 1세 교회보다는 조금 더 열린 부드러운 교회에서 한국말을 가르칠 수 있는 데가 없느냐. 그러니까 2세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어떤 권위주의적인 모습이 상당히 어려워하는데요. 그러나 다시 한번 뿌리를 찾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이런 일에 있어서 교회가 함께 좋은 네트워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김영대 목사님 이제 처음으로 하시는 5분을 넘기면 제가 하겠습니다. 예, 그런 눈치를 빨리 채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세 목회자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미국의 1967년에 필라델피아에 이렇게 와서 미국 생활을 시작하게 될 때에 그때는 한국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유일하게 한국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느냐 하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교회를 가지 않으면 한국인들을 만나기가 어렵고 친구 사귀기 어렵고 미국에 와서 이 외로움을 달래는 그러한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 오지 말라고 그래도 사람들이 교회를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에 와서 이렇게 볼 때에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을 아까 우리 리서치 하신데 통계에 나오는 거 보셔서 알듯이 많은 수가 교회를 떠나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사회와도 고립되는 현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참 심각한 이민 생활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이제 목사로서 해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오상철 목사님 이민 신학 연구소를 하고 계신 오상철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번에 그 주제를 개척 세대와 함께하는 차세대 목회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렇게 보면서 교회의 숫자가 교인들의 숫자에 비해서 너무 많지 않은가 그런 것을 또 봅니다. 또 경쟁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목회해가는 것들을 볼 때에 한 가지 아쉽게 생각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지도자의 자질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아까도 박희미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가운데 신학교가 많이 세워지고 목회자들이 많이 세워지는 것에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은
부정적인 것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교회라고 하는 목회지가 우리에게 이제 주어졌을 때에 이것을 목사로서 어떻게 이민 교회를 이렇게 정립해 나가느냐 그럴 때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세대가 흘러가면서 이세와의 문제도 이렇게 생기면서 언어로 인한 그 갈등 문제라든지 문화 차이로 인한 그 갈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 생기고 사회에서 생기고 교회에서 생길 때에 우리 1세들이 목회해서 털을 잘 닦아놓은 이 털을 2세들에게 어떻게 물려준다 그러는 건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이 좋은 면을 2세들에게 넘겨줄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동부에서 목회를 해봤고 중부에서 목회를 해봤고 이제 서부에 와서 이렇게 10년째 목회를 해가고 있지만은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미국 전체의 어떤 그 교회들의 모습이라든지 하는 것을 조금 짐작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제가 차세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앞으로 이 다문화 다민족 속에서 어떻게 이 차세대 우리 한국인 차세대를 양육하고 저들을 통해서 교회가 새롭게 발전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25년 전에 제가 동부에서 목회할 때에 1세 목회를 하면서 2세 목회에 특별히 영어권 내 있는 젊은이들을 어떻게 양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정말 다문화 다민족 이 교회를 세우는데 한번 길을 열어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미국인 전도사를 이제 전도사로 이렇게 부르면서 그가 우리 교회를 한국 교회로 오게 될 때에 제가 특별한 다짐을 했습니다. 한국의 풍습과 한국의 문화와 한국의 역사와 이런 것을 설명해 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오고 있는데 여기 이해가 되고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각오가 있으면 와서 나하고 같이 파트너가 돼서 미니스트리를 하자 그러니까 그리고 일주일 동안 기회를 주고 다시 오자 그랬는데 그가 일주일 후에 와서 다짐을 하면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인 전도사에게 다민족, 다문화에 속해 있는 교인들을 이제 이렇게 모으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저는 업스테이트 뉴욕에서 로체스터라고 하는 데서 이제 거기서 목회를 해봤는데 거기에 이제 그 학생들을 보는데 한국인 1.5세 2세들 또 미국 사람들 미국인들 또 일본 사람들 중국인들 또 베트남인들 이렇게 여러 민족의 젊은이들이 와서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20여 명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2년 3년이 지내니까 그것이 이제 120명으로 이렇게 늘어나면서 그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1세들에게 철저하게 이분들이 자립하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했는데 참 그분들 가운데는 이제 거기서 공부를 하고 또 전문적인 직종을 가지고 변호사나 의사의 직장을 가지고 일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또 밖으로 나가서도 지금 듣기에 각 분야에 참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연락을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 때문에 빨리 우리가 이제 다문화 다민족 속에서 어떻게 우리 2세들에게 참 좋은 전통을 물려주고 하느냐 하는 생각을 하다가 이 차세대 목회와 일제적 세대와 함께하는 목회 이것을 이제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바라기는 이제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 1세들의 목회가 2세들에게 잘 전수되고 또 2세들은 1세들의 그 좋은 목회관을 전수받아서 연결되는
참 연결되는 그런 그 한인 이민 교회 또 이민 신학을 이루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지기를 바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상명 박사님 됐습니다. 예,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 19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료지 19페이지 보시면 get to the point라고 하는 말이 있죠. 막바로 그냥 요점으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쭉 읽어 나가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제4회 심포지움의 주제가 개척 세대와 함께하는 차세대 목회입니다. 그리고 그 지하로 두 개의 트랙으로 나누어 개척 세대와 현 세대와 차세대로 구분하여 각각 발표하는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제와 포맷을 받아들고서 한참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민의 이유는 트랙 1에서 발표하는 저희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민 세대를 구분하면 1세, 2세, 3세 그리고 1.5세로 구분합니다. 저는 분명 1세이지만 개척 세대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1.5세나 2세는 더군다나 아닙니다. 아무도 이번 심포지움을 개최하는 이민신학연구소 오상철 목사님은 저를 현 세대로 규정하여 이번 심포지움의 트랙 1의 발표자로 귀한 순서를 맡기신 것 같습니다. 현 세대는 실제로 우리가 보통 규정하는 세대 구분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저를 낀 세대로 생각하고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개척 세대도 아니고 1.5세와 2세도 아닌 아주 어중간한 1세라고 그렇게 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땅의 이민의 역사가 존속하는 한 세대 간의 갈등과 부조화 문제는 어느 시대 어느 환경에서나 발생해온 문제입니다. 성서에서 예를 든다면 출애굽 1세대, 가나안 정착 1세대이기도 한 출애굽 2세대와 가나안 정착 2세대가 그것입니다. 애굽에서 태어나 노예로서 애굽을 탈출한 광야 세대인 출애굽 1세대와 광야에서 태어나 가나안 정복의 꿈을 이룬 가나안 정착 1세대 혹은 출애굽 2세대와 가나안에 정착하여 그곳에 유복한 환경을 누리며 살지만 개척 세대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버린 가나안 정착 2세대가 있습니다. 3,500년이란 장관 시간 흘렀지만 큰 틀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관점의 변화라 생각합니다. 세대 간 갈등과 부조화에 너무 초점을 맞추어 그것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너무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다만 가나안 정착 2세대가 지닌 혼합주의적 신앙 형태에 대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논의가 있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갈등과 부조화를 넘어 보다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려는 서로 간의 강한 의지와 협력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세대 간 갈등과 부조화를 오히려 보다 생산적인 것을 창출하기 위한 에너지로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입니다. 개척 세대와 현 세대, 그 두 세대 간의 낀 세대가 함께하는 목회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립니다. 세 가지 정도 드리겠습니다. 인식 전환의 첫 단계는 소통입니다.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우리는 종종 언어와 문화와 사고 구조와 편견의 벽을 너무나 강하게 느낀 나머지 소통조차 시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21세기 키워드는 소통입니다.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이젠 인터넷 디지털 시대로 이전하면서 소통은 전방위로 뻗어나가지만 오히려 교회 안의 소통의 질은 더욱 척박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통이 단절되어져서는 세대 간의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이고 문제 해결은 요원할 것입니다. 갈등과 부조화를 뛰어넘어 소통으로 가려면 끼인 세대인 우리가 먼저 이곳 이민의 땅에서 우리 자신과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해야 할 것입니다. 끼인 세대인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는 진지한 숙고와 성찰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다른 세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열정과 헌신으로 개척 세대가 이룩한 목회 텃밭을 물려받은 끼인 세대는 개척 세대로부터 지혜와 열정과 헌신을 겸손히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척 세대는 끼인 세대의 목회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한인 이민 역사와 교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개척 세대의 공과와 한계와 풀지 못한 과제를 있는 그대로 전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끼인 세대는 교회 성장만을 위해 바삐 달려온 개척 세대의 목회자들로부터 귀한 신앙적 유산을 물려받아 이제는 소통의 폭을 세대와 교회를 넘어 사회로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사회를 외면한 교회는 더 이상 존속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SNS, 즉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 그리고 인맥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생성하고 강화시켜주는 온라인 플랫폼을 뜻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사회 전 세계를 하나의 단일체로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통합하는 사회 속에서 세대를 달리하는 목회자들과의 소통과 교류와 협력은 더욱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도로의 논리가 지배하는 목회에서 길의 목회로 나가야 합니다. 인간의 소통도 도로의 방식과 길의 방식이 존재합니다. 도로가 상징하는 속도와 성장 일변도의 목회를 지향하고 함께 가는 길의 목회로 나가지 않는 한 개척 세대와 현 세대와 차세대가 함께하는 목회는 언어적 유희로만 끝날 것입니다.
도로는 업무 중심의 목회를 상징한다면 길은 관계 중심의 목회를 뜻합니다. 도로의 목적은 목적지에 빠르게 도달한 것입니다. 도로에서는 중간 과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로는 목적 지향적입니다.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어주는 수단일 뿐인 도로 효용은 도로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목적지까지 가는 수단으로서만 존재할 뿐입니다. 하지만 길은 다릅니다. 목적지까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길은 관계 지향적입니다. 길은 뻗어 있는 공간입니다. 삶과 삶이 만나고 공간과 공간이 이어지는 연결로이기도 합니다. 그 연결로를 통해 이어가는 교리는 우리의 현실에 뿌리를 내려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이웃들과 자연과 자연스레 교착하고 광범위하게 뻗어나갑니다. 세대를 이어주는 목회는 바로 도로의 목회가 아닌 길의 목회입니다. 함께 걸어가는 동지적 목회, 즉 길의 목회로 선회하지 않으면 세대 간의 단절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결국 사사기에서 언급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우리 이민 세대를 이끌게 될 것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앞서 언급한 인터넷을 포함한 각종 매체를 통한 SNS 가지고 있는 한계와 문제는 관계의 질적 향상까지 보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 시대의 SNS는 뻥 뚫린 고속도로에 견줄 수 있을 만큼 이전 시대에 비해 가히 빛의 속도로 정보 공유와 의사소통의 네트워크는 이룩했지만 오히려 수많은 장애를 야기하고 있고 질적인 관계 형성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개척 세대와 낀 세대가 함께하는 목회를 위해서는 길의 목회, 즉 관계적 목회와 동지적 목회 혹은 동반자적 목회가 더욱 절실하게 되었습니다. 개척 세대와 낀 세대와 차세대가 공존한 이민 목회의 현실은 서로를 함께 목회의 길을 가는 길벗으로 인식하는 사고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종속이나 서열의 관계가 아닌 동반자적 관계로 서로를 끌어안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길의 목회는 개척 세대와 낀 세대뿐만 아니라 낀 세대와 차세대를 위한 목회적 패러다임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항상 낮은 곳을 향해 흘러가나 결국 바다에 닿는 강물처럼 개척 세대는 낀 세대는 다시 차세대 목회자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목회를 해야 합니다. 이 이민의 땅의 주역은 결국 차세대가 될 것입니다. 개척 세대 없는 낀 세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낀 세대의 선도적 역할 없이는 차세대는 이 땅에 적절히 뿌리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를 늘 염두에 두고 그것을 지향하는 목회를 하지 않으면 결국 이민사회와 교회의 신앙의 유산은 세대를 이어 전수되지 않을 것입니다. 개척 세대가 쌓아올린 화려한 교회 건물도 열정과 헌신으로 이룩한 낀 세대의 목회적 유산도 자녀 세대를 이 위에 투자한 교육 프로그램과 인적 자원도 몇 세대가 되지 못하여 크게 위축되든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낀 세대의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은 하방연대의 목회, 하향지향적인 목회를 해나가야 하고 그러한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차 세대가 먼저 손 내미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먼저 온 개척 세대가 현재 낀 세대가 차 세대 먼저 손 내미는 목회를 지향해야 합니다. 1.5세와 2세대 목회자들이 개척 세대와 현재의 낀 세대를 무척 어려워하고 있음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 목회 현장에서 세대 간 상호 동질감보다는 이질감을 먼저 생각하고 있고 서로를 위한 칭찬과 격려보다는 묘한 긴장감 가운데 한계와 잘못을 서로 지적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예수님 몸소 보여주신 성육신 신학에 근거하여 전 세대가 현 세대가 차세대를 끌어안는 내리사랑 목회, 하방연대 목회, 하향지향적인 목회가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발표한 내용을 한 줄로 간략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세대 간 긴밀하고도 열린 소통을 하되 동반자로서 함께 목회하는 길의 목회와 전 세대가 현 세대가 차세대를 먼저 끌어안고 그것에 초점을 맞춰 목회하는 하방연대의 목회가 앞으로 이민 교회의 목회 방향이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해줍시다. 조금 지났습니다. 열심히 낭독하시는 중간에 제가 인터럽 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이 총장님 얼마나 숨가쁘게 달려오셨습니까? 나중에 이런 토론을 좀 충분히 하면 좋겠고요. 자, 이석부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발표할 거는 아마 페이지 지금 23페이지에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저는 그 아테시아 세리토스 미연합감리교회에서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타인종 목회를 하는 그러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소개를 하면은 이제 반응이 많으신데요. 고생하십니다. 또 잘하십니다. 부럽습니다. 이제 이런 반응들을 많이 듣습니다. 사실 그런 모든 것들이 저의 목회를 지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미국에서도 한인으로서 1세로서 미국인 교회를 담임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저희 미 연합감리교회가 갖고 있는 저희 교단이 갖고 있는 어포인먼트 파송이라고 하는 교회 행정이 이러한 목회 형태를 낳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이 미국 교회만 하는 것이 이제 한 10년째 되는데요. 지금 이 교회가 이제 두 번째 미국 교회인데 제가 지금 7년째 이 교회를